고약사님, 만성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이 다 망가지고 모든 병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만성염증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 아주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화이팅 외치고 시작할게요. 화이팅! 자,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도가 올라올 때, 그리고 만성이든 급성이든 어떤 염증의 활성도가 높아졌을 때 나오는 증상들, 나타나는 증상들의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만성적인 어떤 염증이나 그런 지속적인 염증이 시작됐을 때 모든 병이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누적이 되면 경미하게는 알러지 질환, 심해지면 자가 면역 질환, 더 심해지면 암이나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출혈, 뇌경색, 그런 심각한 병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염증으로 인한 증상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증상들이 사실 염증으로 인한 증상들과 아주 비슷한데 이런 걸 좀 알아두시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병원을 가보시거나 아니면 염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좀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좀 알아두시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증. 염증이 어떤 건가를 아시면은 대부분의 증상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서 어떤 면역 반응의 하나인데요. 면역 반응,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인데, 염증이 생기면 일단 발열과 붓기, 그 다음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붓거나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게 첫 번째로 통증입니다. 우리 몸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만성화되면은 원인 모를 통증이 가끔 생깁니다. 그게 어디냐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가 두통, 잦은 두통이 생기거나 혹은 어딘가가 아프거나 담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몸이 막 맞은 것처럼 아프고 무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가장 흔한 게 이제 두통인 것 같습니다. 두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긴장성, 스트레스성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염증이 그런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두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알러지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도가 높아지면은 알러지가 생겨요. 그래서 몸이 막 가렵거나 몸이 막 붓거나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알러지가 빈번하게, 그것도 이제 만성화되신 분들, 십몇 년 어렸을 때부터 생긴 게 아니고 최근에 갑자기 알러지가 이유를 모르게 생긴다 그러면 내 몸에 염증도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뾰루지 같은 게 잘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여드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잘 붓는 거죠. 엉덩이 같은 데가 막 부어가지고 막 퉁퉁 붓고 곪고 이런 분들, 그리고 갑자기 얼굴에 화농성 여드름이 막 올라오시는 분들, 그리고 갑자기 팔이나 이런 데 막 붓고 여드름 같은 게 막 올라오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뾰루지가 올라와가지고 퉁퉁 붓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만성염증으로 갈 수 있는, 혹은 염증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신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어떤 염증의 양상들이 보이는 건데, 가장 흔한 게 잇몸 쪽에 자주 붓는 분들입니다. 치주염이나 치은염 같이 잇몸이 잘 붓는 분들이 염증의 어떤 신호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잇몸이 붓고 잘 흔들리고,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잇몸이 붓고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몸에서 이제 염증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적으로는 위나 간이 열이 찼을 때 사실 염증으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붓고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이 염증도가 활성화됐을 때 취약 부위로 이렇게 염증이 올라와요. 그래서 흔하게 특히 40대 이후 분들은 그 부었던 잇몸이 지속적으로 붓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목에 계속 지속적으로 편도가 붓기도 하고 인후두 쪽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감기는 아닌데 계속 붓고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신호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든지, 혹은 원형 탈모 같은 게 생긴다든지, 혹은 대상포진 같은, 혹은 단순포진 같은 이런 게 생기는 분들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도가 올라갔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주는 신호, 염증 신호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가장 흔한 게 치주염, 목 붓는 거,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제가 판단하는 게 그 세 번째 거 뾰루지가 잘 올라오거나 주기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잇몸이 붓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만성염증이 있구나,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수면장애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수면장애. 수면장애는 이건 어떻게 이론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갑자기 이제 수면장애가 생기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염증, 몸에서 올라오는 염증을 잘 컨트롤이 안 되는 몸 상태일 때 수면장애가 생기거든요. 그 여섯 번째에서 말씀드릴 그 성욕감퇴나 PMS가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게 다 코티솔, 만성 염증을 눌러주지 못하는 그 코티솔 호르몬 결핍, 그 부신고갈로 인한 그 증상들로 보시면 돼요. 많이 피곤하고 여성분들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고 그리고 수면장애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을 잘 누르지 못하는 우리 코티솔 분비장애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그 부신피로 증후군의 하나의 증상들인 거죠. 부신피로가 있는 분들은 염증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면장애, PMS, 그다음에 뭐 성욕감퇴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만성 염증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어지러움과 집중력 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 부신피로, 부신고갈증의 한 예이죠. 하나 증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이 오면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신고갈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뱃살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단계 많이 땡긴다든지 이런 것도 이거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염증도도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당화산물 AGE라는 게 활성화돼서 체내 염증도를 올리고 만성 염증으로 진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뱃살과 단계 땡기는 것도 우리 몸의 어떤 만성화된 염증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알러지 증상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알러지, 뭐 두드러기, 그리고 비염, 그리고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거죠. 과거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는 것들, 이런 것도 만성적인 어떤 염증의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알러지 증상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생기는 분들은 이제 대놓고 몸의 염증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생기고 뭐 경미하게는 이런 뭐 대상포진 같은 경우, 경미하게는 뭐 사마귀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심해지시는 분들은 뭐 크론병이나 뭐 루푸스, 그다음에 강직성 척추염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분들이 이제 우리 몸에 대놓고 염증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 뭐 경미한 통증부터 뭐 두통이나 관절통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붓고 알러지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이 피곤하고 PMS 뭐 생리 패턴이 막 바뀌고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고, 그리고 많이 피곤하면서 이제 성욕감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알러지가 생기면서 이제 만성적인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고, 이런 게 일련의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잘 캐치를 하고 그것들을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처를 하는 방법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뭐 아랫뱃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체지방이 막 쌓이고, 특히 뱃살이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인병이 생기면서 뭐 단계 땡기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앞으로 더 큰 병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겠다. 어떻게 신경 쓰냐? 체중 감량을 하고 먹는 거,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이런 기본적인 걸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케어를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시고, 명상이나 취미활동,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갖추셔야 되고, 영양제로 이때 이제 적용을 시켜야겠죠. 오메가3나 커큐민, MSM, 보스웰리아, 비타민C, 여러 가지 항산화제,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이런 걸 활용해서 염증을 이겨낼 수 있게. 물론 바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급성 염증은 MSM 같은 걸 먹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지만, 만성화된 염증들은 바로 좋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를 꾸준히 수년간 계속 복용을 해서 큰 병으로 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이제 초점이죠. 제가 이 영상을 왜 다루냐면은 내게 생기는 이런 만성 염증, 급성 염증, 그 다음에 뭐 애매한 염증들이 생겼을 때 어떤 염증 증상들이 생기나 아시고, 이런 영양제들을 먹어야겠다, 특히 오메가3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뭐 10년, 뭐 20년 뒤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서운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뭐 치매, 암, 심혈관 질환, 뭐 경색,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게 대부분의 병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장기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항산화제, 만성염증에 꽂혀 있거든요.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대부분 기승전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으로 귀결이 되고요. 그리고 뭐 식품, 먹는 음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성염증을 케어할 때는 대부분 기승전 색깔 있는 야채나 과일들입니다. 껍질. 이런 색깔 있는 과일이나 껍질에 폴리페놀들이 많이 들어있죠. 여러 가지 좋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잘 알아보시고 또 수시로 좋은 음식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이런 만성염증들의 증상들을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